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에드포스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정직한 분이 네. 나오셨어요. 굉장히 정직한 분이시죠. 어떻게 이분보다 네. 더 정직할 수 있을까? 성은 정씨, 네, 네, 네. 이름은 직한. 네. 그리고 다른 뭐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다른 분들의 이름이 뭔지도 궁금한. 네. 예, 네. 정직한 우리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네, 본인 서브드림. 소개와 네. 회사 네, 소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이벤트를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날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시죠? 아, 진짜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볼일 보러 오신 거죠? 네, 네. 물론 다른 볼일도 네, 네. 있습니다만 네, 네. 이게 어쨌거나. 메인으로 이제 메인. 하고요. 아, 네, 좋습니다. 메인으로 네. 저 내일 갑니다. 네, 네. 끝나고 네, 바로 네. 갑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정직한이라고 하고요. 네, 성함이 정직한. 네. 예, 그리고 회사는 회사는 이제 서브드림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브 드림 스튜디오. 네. 아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VR 사업이 있고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 사업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VR 게임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제 VR이라는 게 약간 꿈속의 공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서브 드림이라는 이제 VR 이꼴 드림 이렇게 잡은 거고요. 네. 그리고 서브라는 건 이제 뭐뭐 안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이제 VR 공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도 하고 놀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이 그러면 게임 할까? 그러면 또 이제 어떤 공간을 누르면 그래서 게임이 열리는 그러니까 꿈 안에 꿈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루어 잡은 그런 거예요. 의미에서 네. 서브드림. 네. 서브드림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 사업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뭐 얘기를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게임 쪽에서는 지금 어느새 지금 이제 15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예. 15년. 예, 예. 제가 스토리를 좀 그럼 쭉 한번 네, 얘기해 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길긴 한데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게임을 접한 거는 2003년도에 이제 제가 일본에 있었고요. 그때 이제 일본에 있었는데 익사이트 재팬이라고 하는 이제 익사이트닷컴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표님은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압니다. 아십니까? 네네. 예, 저도 예. 연배가 좀 죄송합니다. 연식이 좀 돼서. 저는 기억을 좀 못합니다. 원래 네. 미국 사이트 아닌가요? 네. 사이트. 그렇죠. 원래 미국 이제 닷컴 시절에 이제 뭐 네. 야후, 알타비스타 그렇죠. 이럴 때 나왔던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제 일본 자회사로 예. 익사이트 재팬 회사가 있었고요. 네. 아마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은 그 검색 지금 포탈. 다 모르실 네. 것 같은데 뭐 서치 엔진이었던 네, 거 그렇죠. 같아요. 좀, 네. 예. 지금은 하면 이제 네이버나 이런 포탈 중에 그 그렇죠.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있었던데. 강한 큰 회사였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신사업으로 이제 그 게임 비즈니스를 200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이제 거기에 조인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마침 이제 그 월정에 그러니까 매달 그 게임에 돈을 내다가 이제 아이템 가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안 내고 게임을 이제 아이템을 사는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은 플레이. 너무나 당연한 비즈니스 모델이시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이제 2003년도 4년도에 생겼을 때 시작될 그때 때. 타이밍이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월정액이라는 모델로 시작을 했다가 워낙 안 돼가지고 저희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너 한국 가라.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게임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 한국 가서 왜 안 되는지 찾아와라. 찾아오면은 그 퍼스트 클래스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못 찾아오면은 비행기표. 그렇죠. 예. 뭐 한국 일본 뭐 짧은데 뭐 한 시간인데 뭐. 네, 그렇죠. 네, 어쨌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못 찾으면은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네, 네, 바로 이렇게 하면서 예. 이제 저한테 그 원웨이 티켓을 주신 거죠. 원웨이로 예. 못 돌아가셨군요. 그래서 근데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월정액에서 아이템을 가금으로 바꾼다는 걸 보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바꿨죠. 근데 바꿨는데 매출이 한 뭐 20배. 그다음에 동접이 뭐 한 100배 가까이 올랐고요. 일본에서요? 그렇죠.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고전하고 있었는데 게임 비즈니스가 엄청 잘 되면서 상장 가게 하게 됩니다. 익사이트 재팬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가 겪었고. 그러면 좀 네. 돈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화님 돈을 많으시죠? 벌었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못 벌었고요. 네, 못 벌었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가 상장하면서 스톡 옵션을 많이 줬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 4억 정도는 벌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동료들은 다 그 회사를 안 그만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랬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 모델이 된다는 걸 봤고, 일본에서도 된다는 걸 봤잖아요. 직접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다른 나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에서는 뭐 그 당시에 샨다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랬고 네. 중국에는 뭐 간만이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회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들 뭐 난 영어를 잘 못해요. 뭐 나는 뭐 우리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이거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하면서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제가 미국을 갔죠 혼자. 어.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제가 상장하고 나서 그만둔 1호고요. 이제 그만둘 때 다들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저를 약간 권리를 좀 포기하고 그만두셨나 그러니까요. 보죠? 예, 예. 스톡 옵션이라는 게 보통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있어야 있으니까요. 되는데 네네, 그렇죠. 이제 저는 락업이 풀리기 전에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맞습니다. 거기서는 익스를 못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미국에 가서 또 게임 사업을 그럼 그렇죠. 그게 이제- 서브드림이신 건가요? 아 아니면? 그거는 이제 제가 갈라넷이라는 회사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음, 이제 gpotato.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뭐 한 게임 같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넷마블처럼 네.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 이제 그게 이제 그게 몇 다행히 년도예요? 그게 2005년도입니다. 아, 10년 2005년 예, 넘게. 그렇죠. 예. 갈라넷. 예,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K2 네트워크스를 제가 저의 경쟁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오, 그렇죠. 아시는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시죠? 망했습니다. 조시형 예, 조시형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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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이제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 두 군데가 더 있었는데 예. 하나가 KT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여자 사장님이 네, 하셨던 아웃스팍 예, 일하는 아웃스팍이 예, 있었죠. 그렇죠. 네, 그- 그건 빨리 넘어가죠. 두 분만 내가 볼때 두 분만 하시는 얘기 계속 하고 계셔서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예, 가겠습니다. 빨리 네. 이제 가면은 네. 그래서 네. 결국 그 회사는 이제 제가 글로벌에서 한 저희가 매출이 한 400억 가까이 매출이 났었고 오, 네. 그게 2013년에 저희가 이제 웹젠이라는 회사에 매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네. 이제 익시스를 하게 됐고요. 아, 거기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한 거의 1년 가까이는 이제 쉬었죠. 네, 네. 예, 이제 그다음 뭐가 될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나는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하긴 됐었는데 사업을 하고 매각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무 그렇죠. 뭐 교과서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몰랐었고요. 근데 그래서 초반에는 뭐 여행 다니고 이제 가족이랑 놀고 했었는데 솔직히 한 달 지나니까 너무 이게 몸이 가려운 거예요. 이게 매일마다 매일 안 봐도 되고 그런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뭐라도 막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우리 네. 사장님이 너무 정직하셨어요. 삶이 너무 정직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 네. 아까 사실 그 동생분인가 이름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정다운 삶을 못 살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네. 저희 누나가 정다운이시고 아, 네, 저희 정다운. 동생이 정확한. 아, 정확한 네. 대단히 분. 정확한. 네, 그렇습니다. 정다운, 정직한, 정확한. 네. 아. 아버님께서는 그 아버님이 기대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지으셨는지. 네. 네. 아무튼요. 네, 다시. 그래서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제가 걷고 싶은 길은 이제 대표님처럼 투자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멋지네요. 당시에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니 후배 뭐 투자가 유명한 사람 많은데 옆에 있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아시면서 유명하시니까. 대표 아니 네. 그 부시하는 분이 두 명 중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 하는 거죠 뭐. 네. 네, 그렇게 이제 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제가 벌었던 돈으로는 이제 한계가 약간 있다. 한계가 있고, 음. 그러면 이제 어딘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이것도 직장 생활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뭔가 크게 한번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과정이 있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1월달에 이제 저희 서브딤 스튜디오를 창업을 하게 된 거고. 그럼 1년 정도 좀 지난 거네요. 작년 1월이시면. 그러니까 제가 매각한 시점부터 이제 회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서브드림을 하신지는 1년 지금 정도. 1년 그렇죠. 1년 3개월 정도 네, 돼가고 네, 있고요. 네, 네. 예. 이미 투자도 좀 받으신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그 이유 대표님이 대표로 계셨던 이제 그 코그니티브에서 저희가 투자를 인베스트먼트, 받았고요. 예.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에서 해외 투자로 그렇죠. 예. 해외 투자로 투자를 받으셨고 예. 첫 한국에서는 첫 세이프라는 그 텀이 예. 아마 여기 계시면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제 그 굉장히 안트프레너한테는 유리한 텀인데요.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투자를 그 텀으로 하셨고요. 예. 그럼 뭐 가기 전에 세이프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간단히 계셨으니까 소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예,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펀드레이징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서 이제 페이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내면은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죠. 네. 근데 세이프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네. Y 컴비네이터라는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운받아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런 좋은 점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를 들고 투자자랑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자 그러면 밸류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그 다음 라운드 때 할 때는 뭐 무슨 우선권이 있네요. 네. 여러 가지를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관심은 있었지만 좀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들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이프라는 텀은 두 가지만 결정하면 돼요. 밸류에이션 캡,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 딱 두 개만 결정하면 돼요. 예. 조금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밸류에이션 네. 그거 조금만 말씀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밸류에이션 캡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지금 당장에 이제 저희 회사에 주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미래에 저희 회사가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 투자가 만약에 이제 그다음 이제 투자를 받았을 때 저희 회사의 밸류가 만약에 뭐 100 밀리언이다. 그러니까 100 밀리언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뭐 1억 불. 예, 1억 불이다. 예, 예, 1억 불이다. 뭐 그랬을 대충 때 이제 만약에 밸류에이션 캡을 10 밀리언을 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100 밀리언이 됐던 뭐 얼마가 됐던 간에 그 100 밀리언 캡이라는 조건으로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사가 엄청나게 라켓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투자한 분들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투자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VC한테 좋은 거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는 네네. 굉장히 분야시 좋은 네네. 거죠. 예.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지금 세이프라는 세이프라고 제도가, 하는 네. 거는 주로 그 엔젤 투자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엔젤 라운드에서 가장 네. 많이 쓰는 그 그렇죠. 도구 중에 하나가 됐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나라도 이게 허락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 컨버터블 일종의 노트 형태라서 꼭 주식을 가지지 않더라도 네. 미래에 가치 권한에 대해서 그 어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느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게 되면 네. 그 받는 시점의 가치로 네. 예를 들면 우리 거에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건 거기서부터 몇 퍼센트를 디스카운트 그렇죠. 하겠다. 네, 네. 기간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리고 그 가치가 그 네. 맥시멈 네. 도달할 수 있는 한도가 아까 네. 말한 그렇죠. 밸류에이션 있다. 캡이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잘 투자하는 네. 사람도 투자를 받는 사람도 매우 합리적으로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네. 그런 뭐 그런 겁니다. 네, 네, 조금 네. 아는 척을 했네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네, 그래서 자, 그 투자를 코그니티브에서 받으셨고 예. 그 다음에는 뭐 회사에 코그니티브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이 회사는 제가 과거에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코그니티브, 일본에서는 저희가 DNA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하면 뭐 네이버 같은 회사죠. 네. 굉장히 네. 그 대기업. 워낙 뭐 네. DENA, 예, DNA라고 하는 대나라고도 부르고 네, 대나. 그냥, 예, 네. 야구단도 DNA라고도 가지고 그냥 있고, 불러버리고 네. 거기서도 투자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제 네. 또 굉장히 네. 큰 기업이죠. 네. 거기도.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던 그 임원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딱 이제 제가 창업할 때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또 그 VC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투자를 받았고요. 그 두 개-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이제 타지마상이라고 하는 아. 네, 혹시 아시나요? 아니, 전혀 네. 모르는데 괜히 물어보신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분한테 투자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서는 이제 HTC라고 하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VR 게임 쪽으로 창업을 했는데 VR 쪽에서 이제 굉장히 그 많은 투자도 하고 이제 기계도 만드는 네. 이제 회사가 HTC인데 네. 거기서 이제 투자를 받았고 오케이,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이 이제 그 LP로 들어가 있는 펀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투자를 받았고. 오. 네. 투자를 엄청 많이 뭐, 왜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뭘로 생각- 투자를 받으셨나요? 뭐 VR이 다- 지금 뭐 다- 매출이 많이 네. 난다거나 수익이 많이 난다거나 아. 조금 어떤 그 핵심 경쟁력 혹은 네. 혹은 사업의 핵심 장점 네. 이런 걸 조금 얘기해 근데 주시면. 그 대표님의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죠. 백그라운드가 워낙 좋으셨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뭐 충분하게 그래도 이렇게 예, 뭐 그래도- 설득할 수 있는 예. 게 보이긴 하는데요. 네, 예. 사업에 대해서 좀 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 얼굴 보고 바로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제 얘기를 이름 안 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네네. 그러니까요. 네. 정직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네. 사기꾼이네. 네. 네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저 이제 이 회사는 제가 사실 굉장히 꿈이 많거든요. 전 네. 회사보다 훨씬 큰 밸류로 더 이제 크게 그러니까 크게 네, 매각하고 키우고 그런 싶다. 네, 네, 부분도 네. 있고 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떻게 보면 트래킹 레코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좀 이제 투자하기 좋은 것도 있었고 그래도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는 사실은 코로프라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모바일 게임 대기업인데 그 회사의 이제 그 글로벌 전략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 투자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이제 미국 대표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VR에서는 제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알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게 VR 게임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거 참. 못 알아보고 막 그러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기꾼이라고 그러기도 네, 네. 하고. 아, 예. 사기꾼이라고 본인이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과거에 트랙 레코드 있고 VR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 상황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팀도 해봤던 팀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네, 스토리긴 네, 네. 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이제 갖춰졌다고 그래도 생각해요. 예 어쩌거나 그러면 지금 서브드림이 또 만들어낸 뭐 사업의 성과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뭐 미래가치 나온 게 있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회사 시작하고 나서 이제 게임을 주로 개발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1년 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네. 저희 게임 5개 나왔습니다. 네. VR용 그렇죠. 게임인가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빨리빨리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개발한 게임은 또 이것도 약간 좀 저희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갤러그라는 게임 혹시 잘 알죠. 혹시 갤러그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아는 걸로 하시죠. 되게 아재들만 많이 예. 오셔서. 네, 네. 약간 좀 아재분들은 네, 이제 네. 근데 갤러그를 이제 갤러그 IP로
저희가 VR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다이 남코라는 회사가 IP를 가지고 네. 있는데 그 회사랑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었고요. 그게 지금 이제 일본에 가시면은 신주쿠에 VR 존이라고 하는 이제 체험존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주에 런칭했습니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아, 회사의 좀 뭐 멤버나 규모는 어떻게 되시나요? 뭐 예.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나.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게임을 개발하는데 놀랍게도 저희는 사실은 4명입니다. 다 해서. 네? 네, 4명. 제가 기획도 하고요. 네. 제가 청소도 하고 네. 제가 뭐 빨래도 하고 개발은 물건 못 주문도 하시는 다 것 하고요. 같네요. 그러니까 딱 맞게. 네, 그러니까 개발 이외에는 제가 다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가 2명 있고 이제 아트 하는 분이 한 분이 있고 네, 이분들이 다 만드시고. 네. 그렇게 잠깐만요. 4명인데 투자 받으신 금액이나 네. 아 금액은 명확히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래도요. 뭐 왜 한 여러 다섯 아까 군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신 생각해 거지. 애플의 미망 그 스티브 잡스의 네. 미망인이 네, LP로 네, 있는 네, 펀드에서도 네, 네. 투자를 받으셨는데 네. 이 놀랄만한 일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자, 근데 오늘의 핵심, 네, 네. 이제 오늘의 너무- 하이라이트, 자, 이 그런데 가장 블록체인, 핫한 네, 네. 그 ICO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이미 그래서 조금 프리를 말씀해 시작하셨, 주시죠. 그 예. 프라이빗을 시작하셨다고 하니 네, 네. 그거 이제 어떤 기능을 어떻게 뭐 블록체인 기술에 연동하시는 건지 네, 네.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부가가치나 뭐 토큰 이코노미, 네. 뭐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뭐 장점이 있는 건지 네.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그러니까 예서 스티밋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인데 그렇죠.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과거에 돈을 못 벌고 그렇죠.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회사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네. 글 쓰는 사람이 사실은 가치를 제공하는 건데 네. 근데 그런 그 상황은 사실은 게임 쪽도 똑같이 일어나고 마찬가지죠. 있어가지고 네. 그 게이머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이 이제 돈 벌고 저도 이제 그래서 엑시트 한 건데 사실 게이머들은 돈 하나도 못 벌고 그렇죠. 심지어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 다들 피폐한 인생을 사시거든요 보면은 네. 워낙 너무 이제 돈을 거기에- 많이 쓰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그렇죠. 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건 또 약간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게임 서비스가 잘 되면은 물론 게임 개발사도 이익을 얻어야 되겠지만은 플랫폼도 그렇겠지만은 게임을 한 사람들도 그 이제 이익에 대한 배분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 네. 게 이제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네.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천명하는 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이머들이 이제 게임을 하면은 저희 코인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서브드림이 만든 코인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네, 저희가 네. 이제 만든 코인 유메리엄이라는 코인인데 네. 유메리엄. 유메리엄. 예, 유메리엄. 뜻이 뭐가 있나요? 유메가 이제 그 드림이고요. 네. 아까 서브드림 스튜디오의 그 이름 같이 아, 연결하시면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리움이라는 거는 약간 공간이라는 뜻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리움도 공간이군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철자는 약간 좀 다르긴 다르네. 한데 예, 저희는 이제 RIUM은 공간이고 네, 네. EUM은 그건 무슨 뜻이죠? 저는 알겠습니다. 정확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유메는 그럼 네. 뭐 일본어에서 유메는 어디서 일본어의 꿈이라는 아, 뜻이고요. 네네. 예, 그런 유메리움 이제 합성어로 뜻인데, 만드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꿈의 공간. 음. 그러니까 게이머들도 이제 그냥 게임을 해가지고 막 혼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게이머들도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면은 토큰을 가져가게 되고 또는 이제 게임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재밌다라고 리뷰를 달게 되면 또 이제 토큰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럼 나 친구한테도 이거는 하라고 해야지 해서 뭐 이제 어떤 프로모션 할 수 있는 UR을 공유하게 돼서 그것에서 이제 다운로드가 일어나면은 또 토큰을 받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게이머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그런 이제 게임 플랫폼이 이제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러한 비슷한 플랫폼은 요즘에 네. 우리 여기 깔아야 되는데 불세, 예? 그 블록체인의 세계에서 뭐 블록체인 계속 다루고 세상에서, 있는 네, 네. 최근에 아까 그 스티밋 말씀하셨죠. 스티밋에서 네. 그 스티밋에서는 그래서 제가 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불세에선 그러대요. 네. 세 개의 코인이 있다고. 네, 네. 우리는 대체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3개의 코인까지 아직 디자인을 가진 않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토큰 디자인 구조는 좀 더 이제 불소에 저희도 이제 그 자문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토큰 이코노미의 그 뭐 예. 아키텍트 우리 그렇죠. 이유, 이유 아키텍트를 대표님의 자칭하는 그렇죠. 이유 대표님의 네, 자문이 네. 이제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술도 사드리면서 대표님 어떻게 사시는지 이제 자문을 좀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수를 사야 되나요? 얻어먹으면서 하는 거 혹시 아니세요? 근데 아무튼요. 예. 저도 이제 과금을 해야죠. 컨텐츠 제공자한테 과금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예.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코인은 하나로 가져갈 거고요.
근데 그 코인은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받을 수 있고 또 그 이제 저희가 중요시하는 거는 여러 가지 코인이 일단 있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하나의 코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개발사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랑 어떤 식으로 이제 콘텐츠를 즐긴 사람한테 가는가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콘텐츠가 이제 즐겨졌을 때 그 수익 배분에 대해서 이제 몇 퍼센트를 개발사가 가져가고 몇 퍼센트를 그 컨텐츠를 즐긴 사람이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디자인하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아직 고도화되지 않아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그러면 아직 부분이고요. 화이트 페이퍼가 다 쓰여지진 않았네요. 화이트 페이퍼 버전 0.8 정도 지금 준비 상태고요. 예. 예. 물론 저희 웹사이트에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볼 수는 나와 있는데 있고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돼 있지는 근데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뭐 프라이빗 세일도 이미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회사가 그동안 해왔던 업력이나 게임에 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쇼의 첫 단계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회사 전에 했던 그 갈라넷이라는 회사는 지포테이토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아이템과 그는 이제 게임 포털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 그 모델에서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왜 유저들은 그 저희 같은 플랫폼에서 열심히 하는데 돈을 못 벌까라는 거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한 단계 지나는 플랫폼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럼 이제 좀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 보면요. 사실 네. 저희가 지금 한 몇 주 동안 거의 블록체인 특집으로 해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뭐 이 서비스나 회사들을 주로 모셔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된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어떻게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뭐 신뢰를 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그 믿음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오픈해서 보여줄 것이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토큰 이코노미의 부분인데 이 첫 번째인 그러면 블록체인에 어떤 데이터를 올려서 유저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겠다 이런 그렇죠. 거는 네. 혹시 결정되신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저희가 몇 퍼센트라든지 그런 부분 좀 자세하게 튜닝은 돼 있지 않긴 하지만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네. 저희가 이제 어떤 게임을 이용했을 때 유저들이 가져가는 비율은 뭐 예를 들어서 15%입니다라는 거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에 다 쓸 거고요. 그럼 이제 좀 그거- 명확하게 어느 그렇죠. 정도를 배분한다라는 거를 그렇죠. 공개한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것도 다 정의가 될 거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물론 잠깐만요. 네. 15%를 배당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냥 누군가 게임을 했을 때 게임했을 때 그렇죠. 예. 그 코인을 가진 사람 전체에게 15%를 배당해 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퍼센트지는 이제 좀 정확하지 않다고 이제 예, 생각하면 네.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컨텐츠를 이제 대표님이 게임을 플레이하셨고 그 대표님이 알게 되신 계기는 이제 네, 그 저를 통해서 통해서 알게 됐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하셨을 때의 어떤 그러니까 과금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도 저도 이제 쉐어를 하게 되는 쉐어를 거고요. 네, 받으시죠. 쉐어를 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비율을 이제 몇 퍼센트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막 되게 감론을박을 잠깐만요. 하고 있는 그러면 그런 상태고요. 그 본인이 만드신 이 서브드림에서 만든 한 개의 게임에 대해서 네. 어떤 코인이나 이런 걸 도입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게임들이 뭐 새로 그렇죠. 여기 들어올 수 네. 있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아까 유메리움 그렇죠. 코인을 쓰게 되는데 들어올 네. 수 있고 네. 그러면 거기에는 배분 구조가 네. 확립된 형태로 그렇죠. 그 관여했거나 게임을 했거나 게임을 하도록 만들었거나 한 사람들에게 네. 배분되는 그렇죠. 모양새를 네.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네. 질문이 생기지만 아직 0.8인 상태니까 네, 그렇다 하고요. 네. 자, 우리는 지금 주주가 굉장히 많아요. 이 네. 주주하고 상의를 네. 한번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주주들이 네. 이제 이게 늘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네, 문제거든요. 네. 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의견이 어떻고 또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시는지 조금 그리고 네. 혹시 실리콘밸리에서는 네.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저도 설명드리면 어쨌거나 그 주주들이 투자를 했을 때는 한국의 VC나 한국에서 투자받은 회사의 관점에서는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주주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돈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여기서 이제 유메리움 코인이 되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법정 화폐로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내가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VC를 하더라도 5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뭐 글로벌 사례나 아까 일본이나 다른 데서 투자를 받으셨으니까 어떤 정도의 합의를 이루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는 저희의 케이스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그 저희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아직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더 선호하는 투자가 들이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런 토큰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성향이 약간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성향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분명히 저희 투자가 분들한테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명확하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답을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뭐 이상한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구조 내에서 하려는 거라는 거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에서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빈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에서 이용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러면 아직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동의를 받았으나 그렇죠. 그 배분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죠. 한국과 네. 마찬가지로 아직 뭐 그렇죠. 다른 네. 나라에서도 네. 명확한 그렇습니다. 가이드는 없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저희가 있다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토큰 세일을 하는 주체가 서브드림 랩스라는 회사인데 네. 이제 이 회사는 서브드림 스튜디오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컨트롤은 이제 여기 있기 할수 때문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네, 그런 구조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는. 자회사와 아마 모회사의 어떤 뭐 수익 배분 이런 네. 구조를 좀 명쾌하게 짜거나 하면 네. 이 모회사는 다시 투자받은 거에 대해서 뭐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이제 정도의 생각이 약간, 어렵으시네요. 예, 현재는 느슨한 상태입니다. 예, 프리세일을 시작하셨나요? 오피셜하게는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25일부터. 그 프리세일을 하려고 하면 네. 이제 뭐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적격 투자자라고 네. 하죠. 신원 확인하는. 어크레딧 인베스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적격 투자자에게만 네. 그 코인 네. 오퍼링을 할 수 있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뭐 법률 리걸 카운슬하고 얘기를 좀 하셨나요? 예,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법률적인 전체 구조를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저희 서브드림 스튜디오 자체의 어드바이저가 이제 미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게임 쪽에 익스를 해본 친구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올해 2월 달까지 이제 ICO를 끝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을 이제 거의 한 10억 가까이 돈을 쓰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다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받아놓은 자문을 그대로 저는 그 틀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용할 수 있게.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큰 법률 비용을 안 쓰고도 이제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의 이제 그 토큰이 유틸리티인지 또는 시큐리티인지 이게 그쵸. 사실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유틸리티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게임 같은 뭐 넷말물 같은 그런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 토큰을 미리 구매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유틸리티 토큰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토큰은 이제 뭐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시큐리티 코인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은 서브드림.world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규모가 굉장히 작지만은 여기서 이제 저희 코인으로 게임을 살 수 있는 이제 구조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완성돼서 돌아가기 시작할 타이밍에 이제 저희가 퍼블릭 세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유틸리티 토큰으로 이제 저희가 포지셔닝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런 포털 서비스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크레딧 인베스터냐 그렇지 않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퍼블릭 세일이냐 이제 프라이빗 세일이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프라이빗 세일일 때는 이제 당연히 KYC를 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어크레딧 인베스터들한테 KYC를 하고 KYC는 Know Your Customer.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커스터머가 어떤 사람인지,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격인지 그렇죠. 아니면 비적격인지 이거를 이걸 알아내는 거죠. 저장해놓고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관리하고 네. 있어야죠. 예. 그 안에는 뭐 그냥 자기가 그냥 나 돈 많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의 이제 회계사나 그분의 변호사가 이제 써야 되는 거고요. 예, 보통은 예. 그것만 또 전문을 해주는 기관도 그렇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만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는 그런 이제 라운드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만 잘 지켜주면은 큰 문제는 없는 그런 구조. 알겠습니다. 전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아직 한국에서도 뭐 이 블록체인 기술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비즈니스도 되게 다양한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야인 게임 쪽 네. 이야기하신 거라서 뭐 이게 100% 어떤 정답이 있거나 다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유메리움 그 코인을 만드시고 하는 이 서브드림에서는 좀 더 빨리 진행을 하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미 진행 중이시니까 그럼 조금 더 여쭤보면, 저는 사실 게임 얘기를 아까 말씀하실 때 의미가 되게 있게 들렸던 거는
실제 게임 유저가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게임사가 가져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게임사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고안도 하고 비즈니스적으로 고안을 잘하고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쓰면 그 나온 디자인이나 콘텐츠나 뭐 아이템을 2개, 3개, 100개, 1000개, 10,000개 된다고 해서 사실 원가 비용은 한 번 들어가고 나면 거의 그다음 이 디지털 대화의 특성상 제로로 수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사는 계속 처음에도 1,000원이었는데 두 번째 것도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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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버니까 그렇죠. 그냥 거의 100% 영업이익이 되는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퍼센트는 아까 공개할 수 없지만 뭐 10에서 20%가 됐든 이렇게 나눠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컨셉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 하나는 그러면 영업이익을 기본적으로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깎아먹는 그렇죠. 일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쓴 사람 말고 아까 이 그 주변에 있는 뭐 유치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도 준다고 했는데 뭐 그거의 뭐 비율 이런 게 되게 적당할 것이냐 네, 이런 그렇죠. 문제도 되게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저희의 그 이익을 깎아먹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 블록체인 또는 스마트 컨트랙 그다음에 이제 이런 토큰의 그 경제에서는 사실은 회사가 돈을 벌면 안 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럼 회사는 뭘 먹고 살죠?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토큰 이코노미가 굴러가기 위한 그 운영만 해주는 거지 회사가 거기서 돈을 버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정신에 위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분 투자하는 분들이랑은 약간 그거는 이제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도 투자를 토큰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토큰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이 생태계가 이제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게 알겠습니다. 맞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체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그 이익 배당에 있어서 회사에 해당하는 이익 배당을 좀 더 높게 가져가려고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개인에 들어가는 이익 배당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네. 이제 별로 뭐 돌아오는 것도 없네 이렇게 할 수 있을 위험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저희 주주를 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게이머들을 위해서 할 것인지라는 그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그걸 것 이제 같고요. 좀 공평하게 하시겠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은 주주분들한테는 좀 미안할 수 있지만 약간 게이머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를 위해서도 롱텀으로도 더 좋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평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관점은 뭐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의 입장에서의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을 만드는 회사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뭐 모바일에서 보면은 애플, 구글 다 30%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수료를 그리고- 많이 가져가죠. 그렇죠. 그 네. 미들맨을 없애자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스팀도 30%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VR 해보니까 PS 그 콘솔도 30% 가져가더라고요. 음. 세상에 약간 30%가 다 이거 뭐 룰인 것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원래 잡스 영화가 선언했기 때문에 원래 선언하면 룰이에요. 내가 깃발 꽂고 선언하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모이거든요. 네. 그 누군가가 선언한 것도 지금 생각이 네, 납니다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언하고자 하는 네, 거는 30% 너무 많습니다. 네. 몇 프로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네. 어렵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낮은 예, 20%입니다. 또는 네, 뭐 15%입니다. 10%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선언을 하고 싶은 거고, 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적어도 개발사들은 이거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유저들한테 얼만큼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유저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 퍼센트는 아시겠지만 0입니다. 너무 예, 0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를 주던 2%를 주던 일단 땡큐다. 이전은 일단 땡큐일 텐데 네, 네.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조금 주고서는 생색을 내고 싶지는 않은 그렇죠. 거고, 네. 좀 이렇게 많이 환원을 하고 싶은데 그게 과연 얼마인지에서는 음. 저희도 약간 정답을 못 찾은 상태인 거고요. 저 사실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 사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 불세도 찍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좀 약간 이 이거 불새 블록체인 이건가요? 이거 불 날아가는 불새로 블록체인 세상에서 날아오르자 이런 거를 했는데 그 찍고 이제 이해를 좀 하다 보니 그 게임업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과격하게 주장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 회사든 좀 큰 회사 중에 물론 이제 서브드림도 큰 회사지만 좀 그 글로벌리 큰 회사 아주 세게 얘기하면 텐센트 네. 같은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반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제부터 텐센트에서 만든 모든 게임을 하면 게이머들이 주로 아이템을 사거나
월정액을 내거나 돈을 게임사에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내는 거의 절반만큼을 이더리움을 그냥 주겠다 라고 선언하면 영업이익률이 반으로 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나지만 저는 짧은 기간 안에 매출이 2배, 3배로 더 올라서 더 세상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게이머들은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인데 그렇고 내가 여기 뭐 거의 뭐 고래가 되면 수천만 원을 넣거든요. 근데 그 게임이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게이머들한테 남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건 좀 틀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즐거움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몰입해서 할 만큼 중독됐었기 때문에 그 쾌감을 가져왔지만 그거 외에 이제 자산적 의미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가 있고 또 하나는 게임은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게임 회사가 다른 게임을 하다 망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역시나 게임 회사가 없어지면 게임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또 본인이 거기에 넣어놨던 가치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거를 받게 되면 그 암호화폐라는 거는 그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그 룰이 무너지지 않는 한 여전히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 유메리움을 굳이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이더리움 같은 거를 보상해 주시는 그런 플랫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에서 기축통화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누구나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가격의 등락폭이 많긴 하지만 사고 파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유메리움은 처음에 이거 코인이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라고 지금 선언하시겠다는 건데 선언하셨다는 얘기는 그거를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면 그 돈을 보관하고 있으시거나 뭔가 이게 그 밸류 있는 가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준비가 돼 있으신 건지. 그러니까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왜 이더리움을 주지 않고 유메리움을 주느냐 그런 거지 그리고 않습니까? 네. 유메리움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유메리움을 뭐 100억 원어치 만들었습니다라고 하시려면 만약에 유저들이 100억 원어치 유메리움을 다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뭐 달러가 됐든 한국 돈이 됐든 엔화가 됐든 그럼 바꿔주실 만큼의 자금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원하는 어떤 그 좋은 구조는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에 또 저희 프로토콜에 이제 와서 이용하는 게이머 분들이 유메리움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 플랫폼이 이제 점점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유메리라는 거에 대한 가치는 점점 올라갈 거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점점 올라갈 거고 그게 이제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지금 이제 스티미처럼 뭐 이제 점점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모든 그 생태계에 포함된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된다. 그렇죠. 그건 이제 그냥 가치를 받는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가치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으로서도 더 의미가 있다. 이게 잘 됐을 때 얘기거든요. 그렇죠. 잘 됐을 때. 근데 예를 들면 유메리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팔아야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돈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면 그만큼의 돈을 이제 보관하고 있느냐. 두 번째. 그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두 번째 면에서 이제 그분들이 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방송하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러니까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저희 게임을 사용하기 위한 토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환금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이제 영업 외 부분이라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유메리움 코인은 그러면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되거나 그런 코인으로 생각하진 않으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퍼블릭에서 저희가 그런 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저희 그 어드바이저 중에는 이제 그 일본 비트뱅크라고 하는 일본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그 거래소의 이제 대표님도 저희 어드바이저로 계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정도.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 유메리움 코인이 가치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약간 15%는 제가 게임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많이 홍보를 해서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는 뭔가요? 다른 게임에 또 아이템을 뭐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뭘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표방하는 가치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이제 PC방 같은 그런 오프라인에 가서 사용하거나 두 가지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타팅 단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VR 게임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한국의 VR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매장이 29개가 있는 굉장히 큰 VR 프랜차이즈 한국에서 1등 회사인데 그 회사를 저희가 작년에 인수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일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 사업장을 저희가 거의 이제 VR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렇죠. 게임방인가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사용할 수 오프라인에서도 있게? 예, 이제 VR방에서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게임 이제 거기서도 사용하면은 또 이제 또 토큰을 받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코노미를 만들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저희가 아직 지금 어나운스는 안 했는데 한국에 이제 저희가 그 게임 회사의 대표님들 5분하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분들도 저희 회사 저희의 이제 그 에코시스템의 파운더 또는 이제 중요 멤버로 들어오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게임도 거기에 들어올 거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똑같이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임들 이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이 거기 이제 들어오게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도 VR 게임방뿐만 아니라 PC방에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그것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게임을 계속 넣는 건 저희가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이제 유저들이 이제 거기서 게임을 즐기다가 나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도록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그 딱 올리면은 이제 그거 재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메리움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게 잘 되면은 그분들이 베네핏 받게끔 이제 그런 게 이제 약간은 롱텀의 꼴이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자, 네. 잠시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데 네, 잠시 쉬었다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깔때기 깔때기 타임이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늘 매번 아낌없는 네, 후원과 후원을 해주고 계신 네. 예. 아산 나눔재단, 나눔재단 마루 마루 180, 180 네. 예. 정남이 이사님, 이사님, 예, 이혁희 팀장님 네. 그리고 이희상 매니저님 네. 예,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예, 또 다른 그 후원에 한국- 한 네. 축을 해주고 계신 한국성장금융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성장사다리펀드의 우리 서종훈 본부장님, 네. 예, 그리고 노혜성 팀장님, 네. 그리고 박상영 주임님, 주임님, 네. 예, 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이 두 기관의 덕분에 네. 예,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네. 네. 그 방송을 하고 있다는 네.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이 날씨가 갑자기 추운데 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늘 말씀드린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마루 180 역삼동에 있는 마루 180 1층에서 이 쫄지 말고 투자하라 그리고 쫄지 말고 물어봐 녹화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녹화를 하고 있죠. 오픈해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편히 오셔서 저희가 또 페이스북 그룹에서 하루나 이틀 전에 공지를 해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오셔서 현장에서 이걸 또 보시면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알아가시는 것도 되게 많고요. 예. 네, 특히 뒤풀이도 또 있어서 네. 예, 뒤풀이는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네요. 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또 방송에서 다 못한 얘기들, 예, 못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나오신 그 게스트께서 너무 떨려가지고 네. 카메라를 보셔가지고 네. 얘기를 못 하실 수 있고요. 또는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죠. 뒤풀이에서 많이 네. 공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좋은 예,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좋은 네트워킹을 네트워킹을 할 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또한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쫄지마 창업 스쿨이 네, 지금 절찬리에 진행 중인 예, 절찬리에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매주 월요일 네. 그 저녁 저녁 7시 7시 반인가요? 예, 네, 7시 반에 여기 마루 180 지하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네, 하고 신청하시면 있고요. 또는 직접 오셔서 네, 네, 현장도 강의를 신청하실 가능합니다. 수도 네. 가능합니다. 예, 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유메리움 코인 생태계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게이머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이제 게임사들이 있잖아요. 그 서브드림도 있고 다른 제3자 게임사들도 있고. 그래서 게이머들은 이제 뭐 이익을 이제 뭐 몇 %씩 분배 받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브드림 이외에 제3자 게임 입장에서는 유메리움 코인 생태계에 이제 들어오게 될 동인이 무엇일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메리움 코인의 가치도 별로 없을 텐데 이 코인으로 자기네들 게임을 살 수 있게 맞습니다. 선뜻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네. 네. 어떤 감사합니다. 네. 뭐 혜택이나 장점이 있어서 게임사들은 네. 유메리움 생태계로 들어와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제가 좋아서 오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정직한 분 맞나요? 왜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나를 좋아서 올 줄 알았는데 아닌가? 네. 일단은 그 좋은 질문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 실리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제 일단 애플, 구글 뭐 이런 플랫폼들이 30%를 받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다 포함을 하더라도 30%까지는 안 갈 거거든요. 더 이제 낮다.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플랫폼으로서는 그러니까 대안 플랫폼으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낮은 그 피의 플랫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당장에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마도 그 유저가 이제 그런 혜택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그렇다면 매출도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장님의 기대감이 굉장히 들어있는 그런 답변이 정직하지 못한 기대감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약간 지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 기대감. 두 번째 질문. 낮은 예. 수수료. 네. 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들어보니까 VR 시장의 활성화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VR 플러스에 투자하셨다 하고 다른 그 게임사들을 플랫폼에 들여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다른 방안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VR 게임 자체가 사실 네. 되게 핫했는데 최근에 좀 주춤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류의 게임이 많아야 말씀하신 이 생태가 확장될 텐데 네. 뭐 생태계 자체를 좀 확장시킬 전략 그렇죠.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신지.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VR 마켓이 사실은 작년 재작년 올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VR 마켓이 내려가진 않았어요. 계속 성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워낙 작년 재작년에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기 그러니까 때문에 항상 뭐 대표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마켓은 사실은 뭐 이렇게 크는데 기대감은 이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약간 이 부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체감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하키 스틱처럼 올라가려면 이제 가장 큰 그 허들은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VR 그 바이브나 오큘러스 같은 좋은 장비를 갖추려면은 한 뭐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줘야 되거든요. 그건 뭐 제가 만약에 그런 거 사면 저희 와이프한테 혼날 거고요. 아마 대표님들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입장벽이 있군요. 그렇죠. 가격에 대해. 진입장벽이 살 워낙- 생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네, 그건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가격적인 문제라든지 또 사람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는지 모르는 그런 이제 문제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오프라인 위주로, 그러니까 VR 플러스, 한국 같은 경우는 VR 플러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반다이 남코에서 이제 VR 플러스 같은 VR 존이라는 사업,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VR이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할 거고요. 그거는 게임일 수도 있겠고 또는 그런 시설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개를 할 거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VR 장비도 좋아지고 이제 가격도 많이 내려갈 타이밍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집에도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타이밍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정을 타겟으로 한 그런 게임들 만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다음 세 번째 질문. 예.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코인과 결합한 VR 산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서브드림이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서브드림이 발행한 유메리움의 가치도 안정적으로 유지 혹은 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급격한 유메리움의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는 그러니까 게이머들도 계속 들어오고 게임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거라는 걸 가정으로 저희가 만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잘 디자인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토큰 디자인을 하시는 이유 대표님과 이제 오늘 이유 박사님에게 많은 게 걸려 있군요. 예. 네,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네.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가격의 하락이 오는 가장 이제 큰 이유는 아마도 이제 할 컨텐츠가 없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없어서 즐길 만한 게 없을 때 가격의 하락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의 토큰 이코노미를 이용한 그 게임 플랫폼만 아니라 어떤 게임 플랫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으로 게임 회사로서 좋은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항상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네. 그 저는 사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설계해 놓으신 게 잘 되면 가격이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저가 참여를 많이 했고 보상을 받아가는 게 늘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그 수수료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구글 애플 스토어 위에 더 많은 게임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수수료를 또 가져가는 뭐 카카오 게임하기 같은 경우에도 잘 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거기 아래서 실제 매출과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늘어나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그럼 아까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긴 건 유메리움은 나중에 여기 되게 가치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유메리움을 획득하는 방식은 게임을 하거나 그 게임을 홍보하는 것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뭐 돈을 가지고 아 여기 되게 미래 가치가 있을 거고 내가 게임 많이 하는데 활용처도 많으니까 유메리움을 나도 사고 싶어 하면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제 그 게임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받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토큰 트레이딩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거래소? 네. 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네. 아, 네. 들어오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겠죠. 아, 예. 네.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분과의 거래에 의해서 네, 하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개인 간의 그렇죠. 거래를 통해서 네, 네, 아, 그렇죠. 여기 유메리움을 발행하면서 판매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크립토도 엄연히 화폐니까 화폐 네. 발행 정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화폐 발행 정책이 있겠는데 뭐 처음에 많은 물량을 발행을 하고 뭐 인플레를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어떤 화폐 발행 정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통화량 정책. 음. 통화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메리움이란 통화를 만들어 내시는 거니까요. 네. 그게 뭐 처음에 만들고 나서 되는 건지 아니면 음. 단계적으로 얼마큼이 나오는 건지 전체 발행량은 얼마큼 정해져 있는 건지 뭐 비트코인 이런 거는 뭐 2150년까지 210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네. 선언했고 그거대로 가고 있잖아요. 어떤 정책을 혹시 네.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아직은 그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네, 부분이라서 네, 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기본적인 방식은 그러니까 스팀잇에서 하는 방식을 많이 이제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고 사용한-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DPoS라고 하는 네. 방식으로 이제 가는 네. 거고 초반에 초반에 이제 일정 토큰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유저가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플레이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라든지 개발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설계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매년 뭐 10%씩 새롭게 증설을 시킬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내부에서는 의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정하지 못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자문을 좀 많이 구해야 네, 됩니다. 기승전 토큰이 그거는 이 아키텍트에게 대표님으로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이 다 어려운 질문은 다 토스하셨어요. 네. 자, 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예, 자 대표님 회사에 지금 네. 현금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아직 쓸 만큼 충분히 있긴 합니다. 예, 네. 네. 뭐 펀딩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공개적으로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뭐 다음 펀딩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 ICO가 네. 성공하면 네. 또 필요가 없게 그렇죠. 되면 예, 당분간 네.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할 생각은 없고요. ICO를 그 ICO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근데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있다면 예. 이제 그런 걸 할 의향도 있긴 합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뭐 어떻게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럼 대표님은 지금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셨고 일본에서도 사업을 하셨고 미국에서도 사업을 지금은 이제 미국의 사업 버리시고 네네. 그 세 개 언어를 다 하시나요? 다 좀 어눌하게. 어눌하게 다 네. 어눌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눌하게 미국에서 네. 그래도 나름 큰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네, 영어를 하셨던 네, 하시고 네, 일본에서는 영업을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네, 네. 예. 네. 근데 그게 뭐 예, 궁금한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저는 오늘 그 방송을 하면서 분명히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은 건 아니실 텐데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거를 느꼈어요. 물론 이게 이 뭐 블록체인 비즈니스 분야나 특히 ICO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 그리고 아까 일본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셔서 특히 일본 특유의 또 그런 뭐랄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문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지 않나라는 거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컨셉에는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유저에게 많은 것이 돌아가지 않았고 중간 미들맨이 가져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분명히 저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만 하는 부분이고 그동안 인터넷 때도 그랬고요. 사실 모바일 때도 그랬고 다음 트렌드의 넥스트 빅싱이 생기면 보통 그 인프라가 깔리고 나면 가장 먼저 뜨는 사업이 게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게임의 이제 형태가 좀 변화되고 그 이제 뭐 수익 구조 이런 모습이 변환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중독되고 몰입되기에 가장 좋은 컨텐츠가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에서도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왜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뢰가 더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뭐 대표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은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게임 아이템 자체가 뭐 현금화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제도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쾌히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애매함이 있어서 그런 두 부분은 이미 만약에 진행 중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시급하게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회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업력을 보면 충분히 이미 알고 있으신 거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노출을 안 해야 돼서 뭐 좀 막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풀이 장소란다. 뒤풀이 시간을 기대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우리 정직한 대표님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름이 매력적이라서. 예. 그 보니까 왜 이렇게 투자를 받으셨나 하는 뭐 그런 네. 투자를 받으셨을까 생각하면 일단 그 정 대표님의 매력이 상당히 네. 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건 있어요. 네. 투자를 받고 나서 보니까 매력적인 거죠. 네네. 그죠? 이 투자를 받기 전에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투자를 받고 나서 그런데 하여튼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나름 성과를 내고 계신 분이 대체 우리나라 몇 명이나 출신의 될까? 창업자 중에 몇 명일까 그렇죠. 생각하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드문. 제한된 그런 몇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을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지금까지 4명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4명이 사고 계시는데 이 정도 하고 계신 거를 보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계시고 이게 그 한 방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에게는 좀 더 신뢰가 더 가는 저희. 근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문제가 항상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ICO를 하려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방향의 방식? 예.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의 펀드 구조상은 ICO에는 코인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코인만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미국의 이런 상황을 좀 더 들어보고도 싶고, 그다음에 주주와 코인을 산 코인과의 그 이해관계, 이해상충 관계는 어떻게 해결하는 이런 문제들 다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역시 우리가 또 뒤풀이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고 네. 오늘 네, 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의미가 네.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정직한 대표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